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단일 모드 광섬유에 대해서 좀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드 해석해서 그 맥스웰 이퀘이션과 프레넬 헬름홀츠 이퀘이션을 유도하는 것을 했었죠. 계속 이어서 이제 모드 해석 부분을 좀 더 다루고요. 그 다음에 단일 모드가 되는 조건, 그러니까 싱글 모드 조건이 어떤 거냐, 싱글 모드가 되는 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약파도 근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드가 우리가 광섬유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에 이 동그란 도파로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드가 사실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더 간단하게 심플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약파도 근사라고 하는 근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대해서 배워보고요. 그 다음에 전파 상수를 어떻게 결정하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모드 분석에서 지난 시간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우리가 헬름홀츠 방정식을 유도를 했었고요. 그래서 헬름홀츠 방정식에서 우리가 E의 로 성분, 그 다음에 E의 파이 성분, E의 Z 성분, 그 다음에 H의 로 성분, H의 파이 성분, H의 Z 성분을 모두 구하면 우리가 이 광도파로 광섬유를 지나가는 빛의 모든 성분들, 일렉트로마그네틱 웨이브를 다 구하는 건데, 그 중에서 E의 Z와 HZ를 헬름홀츠 방정식으로 구한다라고 했죠. 헬름홀츠 방정식으로 E의 Z를 로, 파이, Z 성분을 가지고 있는 E의 Z 성분, 그리고 HZ, 로, 파이, Z를 가지고 있는 H 두 성분을 헬름홀츠 방정식으로 구한 다음에 맥스웰 이퀘이션으로 나머지 4개의 일렉트릭 필드 또 마그네틱 필드의 성분들을 구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이제 E의 Z 성분을 어떻게 구하냐, E의 Z 성분을 로에 대한 함수와 그다음 파이에 대한 함수와 Z에 대한 함수, 그래서 광도파로로 Z로 진행해가는 이 Z 성분과 그 다음에 파이로 회전하는 파이 성분과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로 방향으로 필드가 진행하는 F로 성분, 세 성분의 곱으로 이 Z를 나타낼 수 있다. 그래서 얘를 헬름홀츠 이퀘이션에 넣어서 그러면 그 F와 파이와 그 다음에 Z가 모두 변수가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되어서 Z에 대한 헬름홀츠 이퀘이션, 그 다음에 파이에 대한 헬름홀츠 이퀘이션,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다 넣어서 F에 대한 헬름홀츠 이퀘이션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Z 해를 구하면 간단한 이제 전파상수 베타로 이루어진, 이게 베타가 이제 전파상수인데 이 전파상수의 베타로 이루어진 함수를 얻게 되고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Z 방향으로는 이렇게 주기적으로 진행해가는 그런 그 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 방향으로는 여기서부터 파이를 도는, 이렇게 돌면서 이쪽 방향으로 생기는 전기장 성분, 그 성분을 파이라고 했을 때 얘는 여기 이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을 한다 그랬었죠. 지난 시간에 이 방향으로 여기 Z는 Z 방향으로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하고, 그 다음에 파이는 이렇게 그 광섬유 단면에서 이 로테이션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동을 합니다. 진동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시작점과 끝점이 두 개가 만난다는 거죠. 두 개가 만나서 이런 식으로 해서 로테이션 하면서 돈다.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도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인텐시티가 높은 데를 일렉트릭 필드가 많이 모이는 곳이고, 인텐시티가 줄어드는 곳이 일렉트릭 필드가 작게, 인텐시티가 작게 모이는 곳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섬유 단면에 이렇게 앵글 방향으로 로테이션 되면서 이런 필드를 가진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F 성분은 여기서 어떤 걸 얻어지냐면, 광섬유에서 0에서부터 이게 진행하는데 0에서 가면서 이렇게 진동을 하겠죠. 이렇게 진동하면서 여기가 인텐스 높고, 또 여기가 있으면 여기가 인텐스 높고. 자, 다시 그러면은 만약에 이 방향으로 0에서부터 이게 로 방향이죠. 그래서 이쪽 방향으로 자 이런 식으로 진동을 한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없으니까, 광섬유 코어에서 보면 여기가 다 코어입니다. 코어에서 보면 여기는 일렉트릭 필드가 크고 작고 크고 작고죠. 그래서 여기가 일렉트릭 필드 크니까 이 부분의 인텐시티가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또 여기는 없고 여기는 인텐시티 이렇게 모이는. 그래서 이런 식의 필드가 만들어집니다. 로 방향으로 크고 작고, 또 이 방향으로 생기겠죠. 또 이 방향으로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럼 이게 모든 방향에 다 있다 그러면, 자 그러면 여기가 다 이런 식으로 필드가 생기고, 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방향이 다 필드가 꽉 채워지는. 그래서 코어 단면을 따라서 중심이 꽉 채워지고, 또 이렇게 도넛 모양으로 필드가 만들어져서 앞으로 진행해가는, Z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해가는 그런 모드가 만들어진다 라는 거죠. 이게 이제 F로에 대한 부분입니다. F로. 자, 그래서 그 각각이 어떤 것들을 나타내냐, Z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 이렇게 회전하는 거, 파이, 원점에서부터 로로 진행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일렉트릭 필드가 코어 내에서 어떻게 분포를 하는가, 일렉트릭 필드의 분포죠. 분포. 그래서 이런 분포 모양을 모드라고 합니다. 모드. 그래서 이게 이제 멀티 모드에서는 여러 개의 모드가 존재하는 거고요. 싱글 모드에서는 모드가 한 개만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전파 상수 Z, 그죠? Z는 엑스포넨셜의 I 베타 Z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Z가 전파 상수라고 하고요. 이걸 프로파게이션 컨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전파 상수. 각 모드는 각기 다른 베타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베타는 모드마다 M을 이제 모드 넘버를 하는데, M을 모드 넘버. 그래서 모드마다 베타 값이 다 달라요. 그래서 베타의 단위는 미터, 라디안 퍼 미터입니다. 라디안 퍼 미터고, 그 다음에 각 모드는 전파 속도를 결정해 준다. 그래서 이 모드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 전파 속도가 결정이 되고, 한마디로 모드에 따라서 속도가 달라진다 라는 거죠. 자, 여러 모드가 광섬유에 존재하면 전파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죠. 그래서 모드 분산이 발생한다. 그래서 속도의 차이는 모드의 분산, 우리가 모드 디스포전이라고 불렀던 모드 분산을 가져온 거죠. 또는 모달 디스포전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뭐 때문에 발생한다? 베타가 모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모드의 속도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전파 상수가 모드에 따라 다르고 그것이 곧 전파 속도 차이를 가지고 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멀티모드 살펴봤던 광선 해석과 동일한 결과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거죠. 자, 단일 파장의 빛이 광섬유를 입사한다 할 때 우리가 파장이 하나가 입사한다라고 람다라고 하는 파장 하나가 입사한다고 가정을 하면 베타는 C 분의 WN 이렇게 됩니다. W는 각 진동수고요. 각 진동수. 그래서 2파이 F는 주파수입니다. 그래서 각 진동수고 N은 굴절율이고요. C는 빛의 속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람다 분의 2파이 N이 되는 거죠. 자, W는 2파이 F가 되고요. F는 람다 분의 C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2파이 C 오버 람다가 되니까 여기다가 이제 오메가를 넣어주면 C는 없어지고요. 그래서 람다 분의 2파이 N 굴절율 이렇게 남고 람다 분의 2파이는 우리가 그 진공중의 전파상수가 됩니다. 그래서 K는 람다 분의 2파인데 얘는 진공중의 전파상수가 되겠습니다. 진공중의 전파상수는 굴절율을 곱해준 거. 그래서 매질을 굴절율로 곱해주면 매질 내에서의 전파상수가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전파상수인데 코어에서만 이제 전파가 된다. 만약에 코어로만 전파를 할 때는 여기 N이 코어가 되겠죠. 코어의 굴절율. 그리고 클래딩으로 전파할 때는 클래딩의 굴절로 곱해주면 클래딩으로 전파된 전파상수. 그래서 코어로 전파되는 전파상수와 클래드로만 전파된 전파상수가 있습니다. 근데 광섬유 내에서의 모드는 코어와 클래드를 다 거쳐서 코어와 클래드를 모두 거쳐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전파상수는 이 모드의 전파상수는 항상 클래드의 전파상수보다 크고 코어의 전파상수보다 작은 전파상수 값을 모드의 전파상수를 상수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00% 그 코어로만 진행해 가면 KN1이고 100% 클래드로만 진행하면 KN2인데 모드는 코어와 클래드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 두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효 굴절율인데 그래서 이제 유효 굴절율이라는 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다시 코어와 클래드를 이렇게 거쳐서 하기 때문에 이 전파 상수가 코어로 진행해가는 굴절율과 클래드로 진행해가는 굴절율을 다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타의 K0의 N 이펙티브 해서 이 모드가 경험하는 그 유효 굴절율, 그러니까 이 모드가 N1도 경험하고 N2도 경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모두 고려한 유효 굴절율이라고 하는 N 이펙티브를 정의를 내립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코어로만 진행해가면 N1, 클래드로만 진행하면 N2, 그리고 코어와 클래드를 모두 경험하기 때문에 베타는 KN 이펙티브다. 이렇게 해서 유효 굴절율을 정의를 내리는 거죠. 자, 어떤 모드가 코어 안에 없으면 코어 안에 없다, 코어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차단되었다라고 합니다. 코어 내로 전파되지 않는다. 그래서 한마디로 코어로 전송되지 않을 때 컷오프 차단됐다라고 합니다. 차단. 그래서 어떤 모드가 차단되지 않고 코어 내부로 존재하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그래서 N 이펙티브가
n1보다 작고 n2보다 크다는 거, 또는 전파상수가 클레드의 전파상수와 코어의 전파상수보다 그 사이 값을 가질 때 같은 얘기죠. 이때만이 코어 내부로 빛이 존재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조건이 만족하지 않으면 코어 내부로 전송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도 하고 이제 모드를 한번 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아까도 설명드렸던 대로 이 회전 방향으로 코어 단면에서 이 회전 방향으로 모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집니다. 그래서 m은 정수고요. 파이가 2파이만큼 변하면 동일한 주기 함수여야 된다. 아까 이게 같은 얘기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서 이제 끝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완벽한 이제 주기 함수를 가진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f 롤을 구하는데 이 미분 방정식은 이제 수학적으로 베셀 함수라고 하는 베셀 펑션이라고 하는 해로 수학자들이 이 미분 방정식을 해를 구해 놨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 특수해라고 부르어요. 특수해. 우리가 구할 수 없고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방정식은 베셀 함수로 이제 구할 수 있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한 베셀 함수의 해가 베셀 함수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JM, YM, KM, IM. 그래서 JM은 1종 베셀 함수, YM은 2종 베셀 함수, KM은 1종 변형 베셀 함수, IM은 2종 변형 베셀 함수로 해서 이 네 가지 베셀 함수로 되어 있고요. 이 네 가지 베셀 함수의 해가 다음과 같이 주어집니다. F는 A, 이게 이제 로가 코어보다 작을 때, 로가 코어보다 클 때, 여기는 이제 코어 내부로 진행해 갈 때, 여기는 이제 클레드로 진행해 갈 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모드가 이제 자, 다시 그릴게요. 자, 다시 이쪽에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코어가 있고 클레드가 있는데 모드가 이렇게 진행한다. 그러면은 여기 코어 내부에 존재하는 이 모드는 여기가 0이라 그러면 여기 모드의 모양은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자, J 함수와 Y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클레드에 걸치는 여기 이쪽 부분의 함수 모양은 K 함수와 I 함수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F, 여기서 베셀 함수를 여기 그 미분 방정식의 해인 베셀 함수라는 거죠. 코어 내부에서는 이렇게 되고 코어 클레드 쪽에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셀 함수 네 가지 종류를 살펴보면 자, 여기가 이제 1종 베셀 함수고요. 1종 베셀 함수는 이쪽 방향이 이제 로 방향인데 로로 갈수록 이런 식으로 오실레이션 하면서 디케이하는, 줄어드는 그런 베셀 함수고요. 2종 베셀 함수인 YM은 0에서 무한대 값을 가집니다. 무한대 값을 가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0으로 수렴하는 그런 베셀 함수를 가지고 IM 1종 변형 베셀 함수는 0에서부터 로로 갈수록 무한대 값을 가지는 베셀 함수고요. 자, KM 2종 변형 베셀 함수 KM은 0에서는 무한대 값인데 이게 그 로로 갈수록 0으로 수렴하는 그런 베셀 함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보통 코어에서는
자, 코어에서 0일 때, 이게 지금 여기가 0이거든요. 0 위치. 0의 위치일 때, 지금 코어에서는 JM하고 YM하고 이 두 가지가 존재를 한다 그랬죠. 근데 0일 때 YM은 무한대 값을 가집니다. 근데 0일 때 무한대 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그래서 이 두 함수 중에 YM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어 내에서는 베셀 함수인 JM으로 모드의 형태가 결정이 되고요. 자, 클레드로 오면 클레드 쪽에서는 로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수렴해야 됩니다. 근데 IM 같은 경우는 로가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 값을 가져요. 그래서 이 클레드 쪽에서는 IM과 KM 중에서 IM은 사용할 수 없고 KM이라고 하는 얘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 코어와 클레드 A에서 JMA하고 KMA가 같은 값을 가져야 되죠. 이게가 자, 이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서 KM이 생뚱맞게 여기서 아래 값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코어와 클레드에서는 같은 경계면에서 연결이 돼서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이 경계 조건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내려와야 된다. 일단은 코어에서는 JM 베셀 함수, 베셀 1종 베셀 함수, 그 다음에 클레드에서는 2종 변형 베셀 함수인 KM이 사용이 된다. 여기는 클레드, 여기는 코어가 사용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보면 여기서는 JM, 코어에서는 JM, 그 다음에 클레드에서는 KM이 사용되고 얘 두 개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P하고 Q가 있습니다. 그 P는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리고요. N1은 이제 코어의 굴절률, 그 다음에 K0. 그래서 N1, K0는 코어로 진행하는 빛의 전파 상수고요. 그 빼기 베타 제곱. 그래서 베타 제곱은 이 모드가 가지는 전파 상수죠. Q 제곱은 베타 제곱분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 K0 제곱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K0 여기 KN 제곱 N2 K0는 N2 K0는 클레드로 진행해가는 전파 상수죠. 클레드로 진행하는 전파 상수. 그래서 여기에 이제 P 계수와 Q 계수가 이렇게 주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아까 베타가 모두가 존재하려면 N1 K0, N2 K0라 했죠. 그래서 베타는 N1보다 작죠. 그래서 이 값은 항상 양수가 되고요. 또 베타는 N2 K0보다 크죠. 그래서 이것도 양수 값을 가집니다. 그래서 두 개가 다 양수 값을 가지니까 P와 Q는 허수가 아니라 실수를 가지는 거죠. 실수를 가지게 된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제 뭘 구하는 거냐면 이 베타를 결정하는 겁니다. 이 베타가 이 모드의 전파 상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N1, N2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N1, N2는 우리가 알고 있고 또 K0는 람다분의 2파이니까 람다는 우리가 빛의 파장 입력되는 파장이고 N1, N2는 알고 있고 우리가 모르는 것은 베타입니다. 베타. 그래서 이 식으로부터 우리는 베타를 구해낸다라는 거죠. 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코어로 진행하는 모드는 J 함수와 그 다음에 M 파이, 그 다음에 익스포넨셜 I 베타 Z가 되고요.
그다음에 K로 클레드로 진행하는 것은 요 뒤에는 같죠. 요 뒤에는 동일합니다. 근데 앞에 부분이 이게 다르다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그 같은 방법으로 자기장 성분을 구해도 이거는 이제 동일하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J 함수와 K 함수, 베셀 제일 베셀 함수와 제일 베셀 변형 베셀 함수 K와 JM으로 결정이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 코어에 빛이 진행을 하는데 빛이 어떻게 진행하냐면 코어와 클레드를 이렇게 거쳐서 진행을 한다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래서 코어 안쪽에 코어 내로 진행하는 모드와 그 다음에 클레드로 이렇게 진행하는 모드가 있다. 모드가 하나의 모드인데 모드가 코어와 클레드를 동시에 진행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코어로 진행하는 모드는 JM 베셀 펑션, 그 다음에 클레드로 진행하는 모드는 KM 베셀 펑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여기 센터가 0이 됩니다. 그래서 0에서부터 이렇게 나오는. 자, 그러면 이게 우리 베셀 함수 잠깐 보면 m이 0일 때는 0이 쭉 내려와서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죠. m이 1일 때는 0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오실레이션 합니다. m이 2일 때도 0부터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0일 때 이런 모드를 가지려면 J는 J0 모드가 됩니다. 0에서 1이라고 하는 값을 가져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모드 중에 이런 모드가 있습니다. 자, 이 센터에서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모드가 있어요. 그러면 이 모드의 J 함수는 J1 모드, J1으로 시작을 합니다. J1으로 시작해서 이렇게 K1으로 끝나겠죠. 여기는 K0, 그래서 K0 그래서 여기 모드가 생기는 모양에 따라서 이게 J1 함수인지 J0 함수인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E의 Z, H의 Z를 구했으니까 여기서부터 나머지 것들을 다 구할 수 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베타를 구한 데 있죠. 베타를 어떻게 구하냐면 경계 조건에 의해서 구합니다. 아까 경계 조건이 여기였죠. 여기.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E의 Z에서 F의 로가 A일 때, 그래서 A, J, M, P, A와 C, K, 여기를 제로로 합시다. 제로, Q, A가 같다. 이 같다라는 조건에 의해서 이 조건으로부터 뭘 구할 수 있냐면 베타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베타. 그래서 이 베타 값을 이 경계 조건, 여기 아까 코어 클레드 로가 A일 때 코어 클레드에서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 했죠. 이 같은 값을 가져야 된다는 이 조건에 의해서 이 식으로부터 베타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 구하는 것들은 따로 유도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이 베타 값은 이런 경계 조건에 의해서 구한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다음 살펴봐야 될 것이 이제 정규화 주파수. 우리 앞에서 한번 살펴봤던 정규화 주파수인데요. 정규화 주파수는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람다분의 2파이 a 루트 n1 제곱 마이너스 n2 제곱. n1은 코어의 굴절률, n2는 클레드의 굴절률로 결정이 되고요. 자, 이 정교화 주파수 normalized frequency라고 하는 정교화 주파수는 결과적으로 이걸 가지고 뭘 구할 수 있냐면 모드의 넘버를 구할 수 있었죠. 모드의 넘버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정교화 전파 상수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내립니다. 그래서 B라고 하는 전파 상수인데, 자, B는 이렇게 생겼어요. 밑에 보면 코어의 전파 상수의 제곱에 클레드의 전파 상수의 제곱을 빼준 거고요. 그 다음에 모드의 전파 상수에서 클레드의 전파 상수를 빼준 이것이 정교화 전파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베타가 K0N1이면 이게 코어로만 진행을 한다라고 가정하면 B가 베타를 여기다 넣어주면 B는 얼마가 되냐면 1이 되고요. 베타를 K0N2 클레드로만 진행을 한다. 이게 클레드로만 진행을 한다면 B는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B 값이 만약에 1에 가깝다. 1과 0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0에 가까우면 코어로 진행하지 못하고 클레드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게 1에 가까우면 코어로 진행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이에 있다. 만약에 이 사이에 임의의 값이 있다. 만약에 절반이 있다. 2분의 1. 그러면 절반은 코어에 걸치고 절반은 클레드에 걸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이 모드가 몇 프로 정도 코어로 진행하고 몇 프로 정도 클레드로 진행하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전파 상수가 정교화 전파 상수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요. 이건 간단하게 이렇게 굴절률, 유효 굴절률과 이제 코어 클레드 굴절률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교화 전파 상수는 베타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V normalized frequency 정교화 주파수의 함수로 이 전파 상수는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정교화 전파 상수를 가지고 모드의 존재 여부를 판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이 베타는 우리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경계 조건에서 구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경계 조건에서 구해진 결과가 이 정교화 전파 상수를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에 대한 B를 다 구했다라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 헬륨물질 방정식을 다 풀고 또 경계 조건으로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했던 이 베타 값을 얻어진 거다. 모드에 대한 베타 값을 얻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모드를 구분할 때 T 모드라고 하는 게 있고요. TM 모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T 모드는 Transverse Electric 해서 T이고요. TM은 Transverse Magnetic 이라고 해서 TM 모드가 되겠습니다. 각각 T는 전기장 Z 성분이 제로가 되고요. TM은 자기장 Z 성분이 0인 그런 것이 각각 TM, TE가 되겠습니다. 여기 살펴보면요, 이제 클레드에서 코어로 이렇게 들어갈 때, 코어로 이제 입사가 될 때, 여기서 만약에 이 코어와 클레드 경계면을 따라서 경계면하고 수평한 방향으로 전기장이 진동을 한다. 자,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시냐면 지금 이 화면으로 전기장이 튀어나오는 방향이고요. 그러면 이 화면으로 튀어나오는 이것은 이 코어 클레드 경계면에서 보면 이 경계면에 수평하게 입사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자기장은 이거의 수직이 되겠죠. 수직이 돼서 이 전기장 성분은 어떤 성분이 없냐면 Z 방향에 E의 Z 방향의 성분이 없어요. 그죠? E의 Z 방향의 성분이 0이 돼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면 이 화면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면 없고, 단지 H 성분은 Z 방향의 성분이 존재를 하죠. HZ가 0이 아니죠. 그죠? 이런 것을 TE 모드라고 합니다. T. 자, 반대로 자기장의 성분이 이 화면으로 튀어나오고 전기장의 성분이 이거의 수직인 경우 이가, 그러면 이 H 성분의 Z는 0이 됩니다. Z 방향의 전기장이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이거의 수직인 일렉트릭 필드는 Z 방향의 성분이 이의 Z가 0이 아니죠. 그래서 이 경우 HZ가 0인 경우를 TM이라고 부릅니다. TM 모드. 얘가 TE 모드가 되는 거죠. 네, 주로 이런 TE, TM 모드는 코어 이렇게 입사될 때 코어의 센터로 정확히 입사돼서 지그재그로 움직일 때 지그재그 움직이고 또 폴라리제이션도 일치를 했을 때 TM 모드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 이제 TE 모드 또 TM 모드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EH 모드가 되는데 이것은 이게 광섬유가 이게 원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TM 모드는 이런 이것이 사각형 형태 웨이브 가이드일 때는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갈 수 있는데, 만약에 원이면은 입사가 되면 이렇게 로테이션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로테이션 되면 어떻게 되면 Z 성분도 0이 아니고요, E의 Z 성분도 0이 아닌 이런 복합적인 성분이 생기는 거죠. 이게 이제 동그란 이런 타원 형태의 이런 광섬유 웨이브 가이드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TM 모드가 아닌 EHZ 모드도 있고 EZ 모드도 있는 둘 다 존재하는 그런 복합 모드를 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EH 또는 HE 모드라고 부릅니다. 네, 그건 이제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드에 대해서. 그래서 이 EH 모드는 광섬유가 이런 타원이 아니고 이런 원주라고 그러나요? 원주, 실린더. 네, 실린더 형태로 생기는 웨이브 가이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이런 EH 모드다라고 특수한 케이스죠. 이런 모드에 대해서 생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론적으로 정규화 전파 상수 B를 계산을 하면요, 최대값이 1이고 최소값이 0인 이런 전파 상수를 얻게 됩니다. 얻어서 0일 때 이게 x축이 이제 V 노멀라이즈 프리퀀시인 V가 되고요. V에 따라서 베타 값이 이렇게 얻어지고 그 각각의 모드에 대해서 이런 그래프를 다 얻을 수 있어요. 여기 첫 번째 그래프가 HE11 모드가 되고요.
두 번째가 TE01, TM01 이렇게 돼서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쪽이 TE01, 그 다음에 여기 모드가 HE21 모드, 여기가 TM01, 여기가 T12, HE12, HE31, 여기는 EH11 이런 식으로 각각의 이제 모드들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드가 이 선이 존재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느 v 값에서 임의의 v 값에서 자, v는 뭐냐면 람다분의 2파이 루트 n1 제곱 n2 제곱이죠. 자, v가 결정되는 것은 파장과 코어의 굴절률, 클레드의 굴절률을 결정했을 때 v 값이 결정이 되겠죠. 자, v 값이 결정이 됐는데 그때 v 값, 그러면 어떤 코어와 클레드 웨이브가이드 조건인지가 결정이 되죠. 그때 이 베타 값이 존재하는, 여기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 모드만 이 코어 안에서 전파가 가능하고 나머지 모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v 값이 여기에 존재한다. 그러면 여기에 존재하는 모드, 여기에 존재하는 v 값으로 모드가 결정되는 것은 하나, 둘, 셋, 네 개의 모드가 존재를 한다는 거죠. 각각. 그 중에서 H11 모드가 코어에 아주 가깝게 전파가 되고 나머지 3개 모드는 클레드에 가깝게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조금만 이렇게 밴딩이 생기면, 조금만 구부림이 생기면 여기 H11 모드는 그대로 밴딩에 영향 없이 진행을 하는데 나머지 모드들은 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클레드에 걸쳐서 가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경우는 어떨까요? 만약에 거의 그 2.405 근처에서 이렇게 생겼다. 그러면 얘네들은 거의 대부분 클레드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밴딩을 줘도 얘네들은 다 사라져 버릴 수 있는 거죠. 자, 또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405라는 값이 있죠. 2.405라는 값이 여기 이 점을 뜻하는데, 이 점을 보면 이 점은 어떤 점이냐면 이 점보다 작은 값의 v 값을 가지면 T11 모드만 존재하고요. 이거보다 커지면 T11 모드 포함해서 다른 모드들도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싱글 모드가 되는 싱글 모드의 경계가 됩니다. 경계. 그래서 이 v 값 VC라고 하는 2.405가 기준이 돼서 만약 v 값이 이거보다 작으면 싱글 모드, V가 VC보다 크면 멀티 모드가 되는 거죠. 그리고 v 값이 어느 값이냐에 따라서 몇 개의 모드가 되는지를 우리는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개의 모드가 되는지를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베타 그 전파 상수, 노멀라이즈 전파 상수만 알면 이런 많은 정보들을, 모드에 대한 그 정보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v 값이 2.405 이하면 H11 모드를 하나를 가지고요. 이를 단일 모드라고 하고, 그리고 이것을 이제 H11 모드는 v 값이 0이 돼도, 0이 가까이 가도 항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펀더멘탈 모드, 기본 모드라고 불러요. 그래서 싱글 모드이면서 기본 모드가 되고요. 멀티 모드로 가도, 이게 다중 모드로 가도 항시 H11 모드는 존재를 합니다. H11 모드 존재한다 라는 것이 되겠죠. 자, 단일보드 광섬유를 이제 약파도 위클리 가이딩이라고 그러는데, 코어와 클레드가 아주
코어의 굴절률과 클레드의 굴절률이 근사적으로 거의 같을 때, 아주 작을 때, 이 변화, 이 델타 값이 코어와 클레드의 델타 값이 0.003 정도 아주 작을 때, 그때는 이것을 위클리 가이딩 모드라고 불러요. 이걸 약파도 근사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근사를 하면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던 모드가 이런 여러 개의 모드들이 하나로 이렇게 합쳐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로 이게 만약에 굴절률이 크면 각각의 모드가 전파 속도가 다르겠죠. 베타 1, 베타 2, 베타 3 이렇게 전파 속도가 다른데, 이게 아주 같으면, 이게 아주 작으면 베타 1이랑 베타 2랑 베타 3가 같아집니다. 그러면서 이게 분명히 다른 모드였는데, 이것이 이렇게 위클리 가이드로 보면 이 모드들의 이 베타 1, 베타 2, 베타 3가 거의 같기 때문에 이게 하나의 모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3개 모드였는데 이 굴절률 차이를 작게 하면 모두가 같은 지점에 있는 것처럼, 그럼 베타가 하나인 것처럼 보여지는, 분명히 다른 베타 1, 베타 2, 베타 3인데 이걸 하나로 근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근사를 한다. 이걸 이제 약도파 근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듯이 베타가 코어와 클레드의 전파 상수랑 거의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약도파 근사다 이렇게 부른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선평광됐다, 리니어 폴라라이즈드 모드라 해서 LP 모드다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이제 보통 이제 LM으로 표시를 합니다. LM. 여기는 이제 LJN으로 표시했는데, 어찌됐건 이제 리니어 폴라라이즈드 모드다 해서 LP 모드라고 부릅니다. LP 모드. 그래서 그 LP 모드는 LP01 모드는 앞에 살펴봤던 H11 모드와 같고요. 그 다음에 LP11 모드는 TE01, TM01, H21 모드를 이렇게 세 개가 합쳐진 모드가 LP11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에서 보면 이것이 약파 모드로 보면 LP01 모드고요. 그 다음에 이거 세 개가 합쳐져서 LP11 모드가 되고, 그리고 또 HE31, EH11 모드가 합쳐서 LP21 모드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LP21 모드가 됩니다. 그 다음에 H12 모드는 LP02, 얘는 LP02 모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두 개 모드는 41, 21 모드는 LP31 모드가 됩니다. 자, 21, 41 두 개에서 LP20, LP31 모드. 그 다음 나머지 이렇게 세 개가 LP12 모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LP12 모드로 근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뭉뚱그려서 LP11, LP11 모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LP21 모드, 요 하나가 LP02 모드, 여기 두 개가 LP31 모드, 이렇게 세 개가 LP12 모드. 이런 식으로 이제 근사를 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면 그 전파 상수 값이 이렇게 됩니다. 아까 라인이 하나에서 여러 개가 나왔는데 이렇게 깔끔한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각각의 LP01, LP11, LP21 해서 각각의 모드들을 결정할 수 있고요. 동일하게 특정한 모드에서
몇 개의 모드가 존재하는지를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싱글 모드 광섬유 같은 경우는 리니어 폴라리즈드로 근사를 해도 될 정도로 델타 값이 아주 작습니다. 1보다 작기 때문에 충분히 근사가 가능하고 이렇게 모드를 정의를 내려도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되는 거죠. 자, 단일 모드로 동작하는 것은 LP01 모드라고 부릅니다. LP01 모드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V 값이 2.405보다 작을 때 결정이 되고, 그 다음에 V는 개구수에 비례하므로 최대한 크게 설계하는 것이 좋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V가 이것이 람다 오브 2파이 A 뉴메리컬 레프트잖아요. 그래서 뉴메리컬 레프트를 크게 하기 위해서 V 값을 키우는 것이 좋다. 그래서 V 값, 이 모드가 존재할 때 V 값을 최대한 크게 해서 만드는 것이 뉴메리컬 레프트를 크게 하는 방식이다. 자, V가 결정되면, 자, 여기 그림에서처럼 이 B 값을 이렇게 근사를 할 수 있습니다. V를 네, 그래서 여기 근사식을 사용해서 이제 B 값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고요. 일단 뭐 그래프에서 바로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프에서 우리가 이 값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경계 조건에서 뭘 구하는 거냐면 이 그래프를 구해 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를 경계 조건, 앞에서 잠시 얘기해 드렸던 경계 조건으로부터 이 그래프를 얻게 됩니다. 이 그래프를 얻으면 이게 어떤 모드가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것으로부터 또 뭘 할 수 있냐면 베타 값을 알 수 있죠. 베타 값. 그래서 만약에 B가 0.1이다. 그러면 이 값이 K0 제곱 N1 제곱 K0 제곱 N2 제곱 베타 제곱 K0 제곱 N2 제곱 해서 K0 N1 N1 N2 K0 다 넣은 다음에 베타를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베타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베타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만약에 모드가 여러 개다. 여러 개면 각각의 뭐가 다르냐면 B 값이 다르죠. B 값에 달라서 여기가 만약에 베타 1, 베타 2, 베타 3, 베타 4 해서 쭉 베타 n까지 있다. 그럼 베타 값이 다 다르니까 뭐가 다르냐면 각각의 모드가 속도가 다른 거죠. 그래서 코어 내로 진행하는 이 베타가 다 다르고, 그럼 속도가 다르니까 끝에 도달하는 속도가 전부 달라진다. 그러면 이 모드가 이 펄스가 이렇게 퍼지는 분산 효과가 이런 속도 차이, 모드의 속도 차이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약도파 근사를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베타가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베타는 람다 오버 2 파이 n2 1 플러스 b 델타. 그래서 b 값을 알면 다 구할 수 있는 거죠. 이 델타는 n1 마이너스 n2니까 n1 마이너스 n2 분의 n1일 겁니다. 자, 이 델타는 n1 빼기 n2 그것을 n1으로 나눠준 것이 델타예요. 자, 그래서 다음과 같이 B 값을 알면, B 값을 구하면 B 값을 입력을 해서 결과적으로 베타 값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그래프를 주고 자,
V가 얼마일 때, V가 3일 때, 예를 들어 V가 3일 때 LP01 모드의 베타 값은 이렇게 물어보면 이 식을 이용을 해서 B를 결정하고 넣고 각각을 결정해서 넣어줘야 되겠죠. 넣어줄 수 있겠죠. 베타 값을 구할 수 있겠죠. 자, 베타 값의 단위는 라디안 퍼 미터다 했었습니다. 자, HE11은 이제 펀더멘탈 모드라고 했었죠. 펀더멘탈, 항시 존재하는 펀더멘탈 모드. LP로 보면 LP01 모드랑 같습니다. 이것은 선평광 모드에서 횡 성분 중에 하나를 0으로 놓을 수 있다. 자, LP 모드에서는 예를 들어서 E의 Y가 제로라면 EH 모드의 전기장 성분은 EX만 존재합니다. EX만. 그래서 E의 X 성분만 존재하거나 E의 Y 성분만 이렇게 존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래서 E의 X만 존재를 한다. 그럼 X로 편광된 빛이다 라는 거죠. X로 편광된 빛은 다음과 같이 표시를 할 수 있고요. 코어로 진행하고 이제 클레드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때 여기 E는 모두의 이제 전력을 결정하는 상수가 되고요. 그래서 E가 크면 클수록 광의 세기가 커지는 그런 상수가 되겠습니다. 자, X축으로 선평광되어 있으며 또 같은 광속류의 Y축으로 선평광된 빛이 또 다른 모드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HE11 모드는 X로 편광되거나 또는 HE11이 Y로 편광된 두 개의 모드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E의 X 성분만 존재하는 것을 E의 X 성분, Y로 편광된 것은 이 Y 성분만 갖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두 개가 하나의 모드도 X로 편광됐냐 Y로 편광됐냐에 따라서 편광에 따라서 두 개의 모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단일 모드 광섬유 안에서 전기장은 두 편광 모드의 선형합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두 개 X 폴라라이제이션, Y 폴라라이제이션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빛의 편광이 이 X, Y 폴라라이제이션의 합으로 편광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편광 모드는 서로 직교한다. 그래서 두 개의 편광 모드가 직교하고 그 요 굴절률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입사된 편광 상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이 된다. 자, 하나의 편광 상태가 다른 편광 상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향을 주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끝까지 진행을 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X 폴라리제이션과 Y 폴라리제이션의 유효굴절률이 서로 같기 때문에 구분되지 않고 입사된 편광 상태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전송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H11 필드 분포의 특징이다 라는 거죠. 자, LP 모드의 모드 필드 세기 분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Z축이 빛의 인텐시티라고 보시면 돼요. 인텐시티고 여기가 이제 그 까만색으로 생긴 부분이 이제 코어의 면적이다.
버퍼의 면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LP 여기가 LP01 모드인데 센터에서 제일 높고 양쪽으로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 이 3차원으로 줄어드는 모양을 보이고요. 이게 위에서 위쪽에서 이렇게 보면 가운데가 가장 인텐스 높고요. 옆으로 가면 갈수록 줄어드는 이런 모양을 가지는 것이 LP01 모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좀 보이시겠네요. 여기가 자, 이걸 한번 모드를 한번 구분을 해볼게요. 일단 이걸 이제 모드의 여기 모드의 인덱스를 정의를 내릴 때 이렇게 내려줍니다. 이게 LPJMJN이다. 자, LPJNN이다. 그때 이 J를 결정하는 것은 파이가 0에서부터 2파이로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 때 최대값이 최대값의 개수의 number of max의 절반이 J가 됩니다. 자, 그리고 N은 0에서부터 이렇게 코어 쪽으로 이렇게 진행할 때 이 맥스의 개수가 n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0에서부터 로 방향으로 갔을 때 맥시멈이 센터에 하나 존재하죠. 그럼 n이 1이 되고요. 그리고 한 바퀴 뺑 돌았을 때는 항상 같은 인텐시티 분포하죠. 맥시멈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J는 0이 됩니다. 그래서 LP01이 되고요. 여기서는 센터에서부터 로로 갔을 때 맥시멈이 하나 존재하죠. 그럼 n은 1이 되고 한 바퀴를 뺑 돌렸을 때는 인텐시티가 하나, 두 개 존재하죠. 그러면은 J는 얼마냐면 맥시멈 두 개의 2를 나눈 값이죠. 1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LP11 모드가 되고요. 자, 여기서는 0에서부터 로로 왔을 때 하나가 존재하죠. n은 하나가 존재하고 뺑 돌렸을 때는 이 J는 4개가 존재해서 J가 2가 됩니다. 그래서 LP21 모드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0에서부터 왔을 때 맥시멈이 하나, 두 개 존재하니까 n이 2가 되고요. 그래서 한 바퀴 뺑 돌렸을 때는 항시 같죠. 그럼 J가 0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LP02 모드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로로 왔을 때 맥시멈이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하니까 n이 3이고요. 뺑 돌렸을 때는 맥시멈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J가 0이 돼서 LP03 모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드의 분포를 가지고 이 모드의 인덱스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모드의 개수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드의 인덱스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그러면 이 모드의 분포를 가지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드의 분포를 가지고 어떻게 가냐면 광섬유 코어를 따라서 이 모드를 가지고 그대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모양을 가지고 지금 이런 모양을 가지고 광섬유 코어가 이렇게 3차원이니까 이것이 이렇게 들어가서 이 모양 그대로 이게 이제 만약 단면을 보면 센터에서 이런 식이겠죠. 이런 식으로 쭉 코어를 따라서 진행을 하는 거죠. 다른 모드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드가 진행해가고 또 이런 모드도 진행해가고요. 또 4개의 모드, 3차원으로 또 셋, 4개가 인텐시티가 이렇게 요 모습 그대로 Z 방향으로 진행해 갑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이 모드는 뭐죠? 이거죠, 이겁니다. F와
그럼 F로와 파이 이것이 지금 여기 모드를 결정하고요. 나머지 익스포넨셜의 J, 베타, Z는 진행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 모양과 상관없이 앞으로 그대로 베타의 속도를 가지고 진행해 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분포가 F로 파이 파이를 보여준다. 그죠? 한 바퀴 뺑 돌려서 파이와 여기서 이만큼 로 이것을 구한 값이니까 그렇죠. 이것이 이제 모드 분포다. 디스트리뷰 분포 모드의 모양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런 모양으로 진행을 해간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동영상을 실험 동영상을 하나 링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이저에서 이렇게 광섬유로 링크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레이저에서 그 영상에서 보시면 레이저에서 넣어줄 때 광섬유의 앵글 광섬유로 빛을 앵글을 이렇게 바꿔줍니다. 앵글을 바꿔주면 발생되는 모드가 달라지거든요. 이게 센터로 들어가면 이제 펀더멘털 모드, 다른 앵글로 들어가면 이렇게 다른 모드, 또 다른 앵글로 들어가면 이렇게 다른 모드들을 이렇게 여러 개로 다른 모드를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광섬유를 진행해 간 다음에 이 스크린상에 이렇게 쏘았을 때 그 모드 패턴이 우리 방금 봤던 이런 패턴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한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광섬유로 이렇게 출력됐을 때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모양이 생기는데 이것이 광섬유 안에 코어 8마이크로의 단면에 그 모양을 가지고 그대로 진행한다 라는 거죠. 이 스크린상에 있는 이 모드의 모양을 가지고 이게 코어로 나왔을 때, 코어 밖으로 나왔을 때 스크린상으로 확대된 것이지 이걸 다시 코어 안으로 들어가면 이 모습 그대로 코어 8마이크로 안에 코어에 따라서 그 모양의 모드 모양을 가지고 진행을 해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행하는 속도는 베타다. 진행하는 속도는 베타에서 결정이 된다 라는 거죠. 자, 이번 시간까지 아마 광통시인에서 다루는 것 중에 사실은 가장 여러 이제 복잡한 수학도 나오고 또 어려운 개념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설명도 어렵고 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최대한 광섬유의 그 모드가 어떻게 결정되냐, 그리고 그 모드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모드는 F로와 파이어에서 결정이 되는 그 모드 패턴이다. 모드의 패턴. 이게 모드마다 이 패턴이 결정이 되고 이 패턴과 함께 전파 상수가 다르다는 거죠. 이 모드 패턴은 이 전파 상수가 또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 전파 상수가 다르다는 것은 전파 속도가 다르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